그렇게 하다가 결국 저도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저를 대표이사로 만들어준, 사업가로 만들어준 직원의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저는 작은 기업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직원의 마인드를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네가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일해주길 바라는 거지, 정말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걸? 이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의 마인드, 직원의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대표이사였겠어요? 처음부터 사장이었겠어요? 처음부터 사업을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예전에는 시급 2,200원짜리 알바도 많이 해봤고요. 수개월 동안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작게 들어뒀던 적금도 깨봤고요. 다니던 회사에서는 정리해고 당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든 직장인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고 한들 직장인의 마인드를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사업가로 만들어준 직장인의 마인드. 첫 번째는요, 채용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워서 업무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일본에 유학 생활을 좀 했었어요. 일본어에 대한 기초도 없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어학원부터 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히라가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초 중에 기초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히라가나, 카타가나 외우면서 일본어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겨우 입만 뗄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급했거든요. 그래서 어학원이 끝나고 나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식당들을 찾아가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력서를 제출을 하더라도 전화 한 통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력서를 제출할 때 간단하게 인사는 제가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하는 발음, 어휘력이 너무나 딸리는 거죠. 당연하죠. 기억, 니은, 뒷글, 리을 배우고 온 사람이 어떻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한 15군데 정도 이력서를 넣었던가요? 그 중에 딱 한 곳이 전화가 온 겁니다. 면접 보러 오라고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면접조차 보지를 못했던 가게들인데 면접이라도 오게 해준다는 게 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 매장을 찾아갔어요. 점장이 간단하게 저를 인터뷰를 하는데 인사 정도 겨우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미간 딱 찌푸려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손짓 발짓 다 동원해가지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급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감정에도 좀 호소한 거죠. 그 일본인 점장은 한번 해보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설거지를 시키셨어요. 설거지는 대화가 별로 필요 없거든요.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계속 들어오면 하루 종일 닦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조차 정말 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일을 못하면 또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침을 뱉은 재떨이가 들어와도 깨끗하게 다 씻고, 알바생들이 막 던지고 가도 거품물이 막 튀어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어휘력도 조금씩 늘어나고, 어휘력이 늘어날수록 제가 하는 일은 조금씩 더 다양해졌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나와서 샐러드도 만들고, 또 잠깐 나와서 구이도 만들고, 나중에는 칼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요령이 생기니까 시간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저를 뽑아주는 그 점장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짬이 나면은 그 짬 나는 시간만큼 할 일을 많이 찾았었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는 저 점장님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손님이 없어서 한가한 시간에는 싱크대에 있는 그릇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었어요. 쓰지 않는 그릇들까지 다 꺼내다 보니까 묵은 때까지 다 닦기 시작한 거죠. 주방장이랑 부주방장이 야,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물론 그 사람들도 일본인이었거든요. 오버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다 꺼내가지고 다 닦고, 또 바쁠 때는 뛰어다니고, 그렇게 반년 정도 다녔던 그 가게에서 제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가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그만두는 그날 점장님이 전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송별회를 준비를 해주셨던 거죠. 제가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누군가를 송별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외국인이었으면서 유일한 한국인이었어요.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점장님과 모든 직원들이랑. 그런데 그 점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매장에 제가 오기 전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쳐갔대요. 대부분이 중국인들이었는데 그 중국인들에 대한 경험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중국인에 대한 비하는 아닙니다. 그 점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로 그 자리를 거쳐갔던 외국인들은
대체로 도망을 가거나 잠수를 타거나 또 어떤 사람은 돈을 훔쳐가지고 간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점장님한테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의 기억들이 좋은 기억들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채용하고 6개월 동안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점장님이 한국인에 대한 인식 완전히 많이 바뀌었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채용해 준 거 그 자체가 너무 고마웠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그 일본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하다가 귀국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귀국을 하자마자 어떤 직장을 제가 다녔어요. 그 직장을 다녔을 때는 기획팀 소속이었는데요. 저는 출근 첫날부터 꾸준히 1시간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너는 또 뭐 그렇게 부지런했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건 좀 아닙니다. 저는 항상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저보다 일찍 출근한 사람은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사장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더 일찍 출근했었어요. 거의 새벽까지 출근했었는데 저는 꾸준히 1시간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1시간 일찍 출근한 이유는 회사를 위해서 출근한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출근한 게 아니었어요. 1시간 일찍 출근했던 이유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일본어의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 일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썼잖아요. 유학 비용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국을 했을 때 일본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결론은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업무를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매번 1시간 일찍 출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각을 한 적은 더더욱 없었죠. 항상 1시간 일찍 출근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출근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다른 뭐 부서장님들이나 임원들께서 저를 볼 때 굉장히 뿌듯해하는 게 좀 느껴졌어요. 저 친구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저 친구 회사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을 다하구나. 저 회사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 1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개발이 필요했었고, 그 일본어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냥 어학원 다니기에는 시간도 돈도 아깝다 보니까 그냥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거기에서 그냥 일본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어 바이어가 우리 회사에 한번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본어 공부한다는 것들을 다른 어떤 부서장님들이나 임원들이 알다 보니까 그 일본인 바이어가 왔을 때 에스코트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죠. 왜냐면 또 한국에 와서 일본어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일본어를 하면서 존재감을 더 드러낼 수가 있고, 그리고 바이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일본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말이죠. 자, 세 번째로는 제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맡았던 부서는 기획팀이었습니다. 기획팀에서는 주로 홈페이지를 기획하거나 영업 자료를 기획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업팀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회사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업팀의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영업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업팀에 제공하는 저희 기획팀의 자료가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과가 별로 안 좋으면 우리한테도 좀 위기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팀 팀원들과 회의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걸 더 보완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별다른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영업팀장님이 이번 주말에 울산이랑 부산에 출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업에 대한 그 스케줄이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팀장님, 이번에 주말에 울산이랑 부산 가신다던데 저 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영업팀장님께서 귀찮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귀찮아하나?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떤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기웃거리면 좀 귀찮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이번에 그럼 가실 때 제가 운전하면 안 될까요? 내려갈 때도 제가 운전하고 올라올 때도 제가 운전을 할게요. 팀장님은 뭐 기사 한 명 두시는 거잖아요. 주말에 편안하게 가세요. 자면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그렇게 할 거냐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팀장님과 지방을 내려갈 때 운전대를 잡았죠. 그리고 끝까지 제가 운전을 하면서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도대체 영업팀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도장을 찍는지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다 배우게 됐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는 이제 상대방과 상담을 하는 그 내용들,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들을 현장에서 제가 다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현장 실습이 다 된 거예요. 그 현장을 제가 보고 나니까 제가 해야 되는 기획의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 영업에 대한 스킬도 배우게 됐어요. 지금 저도 사업을 하면서 가끔 영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영업팀장님을 제가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가 영업하는 스킬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나는 이제 사업을 할 거니까 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영업팀장님을 몇 번 따라다니면서 그 이후에 다른 부서들의 기웃거리는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디자인팀에 들어가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도 하고, 물류팀에 가서는 물건만 옮기는 거 이런 것들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런 업무들도 같이 한번 섞여보고, 하물며 제가 재무팀까지 들어가가지고 세금이니 비용 처리니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재무팀이 가장 심했어요. 용어가 너무 어려웠던 것들이. 그런데 그 재무팀에 들어가서 용어 하나하나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어쩌면 그 당시에 그 팀의 팀원들은 저를 굉장히 귀찮아했을 수도 있어요. 쟤는 뭔데 자꾸 와가지고 기웃거리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서들을 막 기웃거렸던 건지, 아니면 그런 여러 부서들을 막 기웃거리면서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벌써 한 10년 전 일이다 보니까요. 확실한 것은 제가 그 여러 부서들을 기웃거리고 관심 가지고 공부했던 것들은 지금 제가 현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이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도 좀 있어요. 일단 말은 좀 아끼셔야 돼요. 내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내 공부를 하던, 내가 채용 자체가 고마워서 어떤 업무에 집중을 하건, 또는 여러 부서를 기웃기웃하면서 이것저것 배우건, 말은 많이 아끼셔야 돼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고 나서고 나대고 하게 되면은 나한테 적이 생길 거예요. 쟤는 뭔데 저렇게 나대냐? 왜 저렇게 하는 척하냐? 열심인 척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무에 집중하고 일찍 출근해서 자기 개발하고 여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 왜 그러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티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행동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적이 생기지 않고 내 자신을 개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